오답을 안 하면서 문제를 많이 푼다? 절대로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기본적인 오답, 최소한 2번 정도를 푸는 거를 가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풀어도 오답 처리도 했는데 자꾸 또 틀려요. 그러면 주세요. 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인 김현정입니다. 수학 공부할 때 문제를 어느 정도 적당히 풀고 오답을 철저히 할까요? 아니면 수학 문제를 좀 많이 풀까요? 좀 그런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수학 성적 오르려면 수학 문제 일단 많이 푸세요. 많이 푸는 학생이 수학 성적이 더 좋습니다. 이게 당연한 말인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원래 정답은 뭐냐면 많이 푸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풀고 오답을 철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오답이 정말 시키는 게 정말 힘듭니다. 틀린 문제를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완벽하게 몸에 익히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오답을 다 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또 그 문제를 보면 또 틀립니다. 조건이 조금이라도 바뀌고 그러니까 숫자만 조금 바뀌어서 나오더라도 어떤 학생들은 다른 문제로 또 판단을 해서 또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답을 철저히 한다 하더라도 빈틈이 좀 많이 나오니까 일단 그러면 수학 문제를 많이 푸세요. 그러면 왜 많이 풀면 성적이 오르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학생들은 중등과정을 공부하고요. 만약에 고등과정을 공부하더라도 선행입니다. 당장 고등과정 내용으로 내시 시험을 보지는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고등과정 선행한다 하더라도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 중학생들은 중등과정을 만약에 공부를 한다 또는 내신 기간에 내신 시험을 공부하다 보면 많은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중학교 수학은 이 나올 수 있는 문제의 그러니까 바운더리가 넓지가 않습니다. 문제집을 그러니까 난이도별로 크게 2가지 생각하시면은 RPM이나 센수와 그 그룹과 또는 블랙라벨 고쟁이 최상위 수학 그 2 그룹으로 나눠지면요. 이 문제는 이 문제끼리 바운더리고 또 이 문제는 이 문제끼리 바운더리가 됐습니다. 이 문제들의 바운더리를 벗어나서 많은 다양한 문제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문제 일단 많이 풀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단 전제 조건이 기본적인 오답은 한다는 조건입니다. 오답을 전혀 안 하고 문제만 많이 풀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오답을 안 하면서 문제를 많이 푼다? 절대로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기본적인 오답, 최소한 2번 정도를 푸는 거를 가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풀어도 오답 처리도 했는데 자꾸 또 틀려요. 그러면 많이 풀게 해주세요. RPM도 풀고 센수학도 풀게 하시고 만약에 좀 공부를 잘한다 하면은 고쟁이도 풀게 하고 블랙라벨 쓸 때 다 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문제가 여기 문제도 나오고 이 문제가 또 여기 문제 나와서 문제를 또 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오답을 해서 정확하게 하느냐 또는 이 문제가 다른 문제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 다른 문제 또 풀면서 오답을 또 하느냐 그리고 여기서 오답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다른 문제집에서 풀면서 확인하는 거죠. 아, 제대로 잘 푸는구나 하면서 실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중학생들 좀 많이 틀린다 하시고 공부를 좀 많이 시키고 싶으시다, 성적을 많이 올리고 싶으시다 그러면 문제 많이 풀게 해주세요. 개념수 하나하고 문제집 하나를 철저하게 푸는 것이 원래 지론입니다. 네, 많은 문제집을 푸는 것보다도.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난 더 성적을 올리고 싶으시다? 그러면 문제집 더 풀게 해주세요. 기본적으로는 오답을 최소한 틀린 문제 2번 정도 푸는 거를 전제를 했을 때 해주십시오. 자, 고등학생입니다. 중학교 때하고 다릅니다. 애들이 문제를 몇 문제 푸는지 아세요? 무지막지하게 풉니다. 기본 개념도 해야죠. 언더 심화 문제풀이도 해야죠.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모의고사 문제풀이도 해야죠. 문제 색깔이 좀 3가지 색깔로 좀 구별이 됩니다. 이 3가지 각각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문제 구성의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야 되는 겁니다. 많이 풀지 않으면은 학교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이 바운더리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수학을 못하고 수학 머리가 안 좋기 때문에 이
요 바운더리의 문제군을 포기를 해서는 절대로 좋은 등급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다 풀어야 됩니다. 저는 다 풀게 합니다. 너는 수학 머리도 안 좋고 수학도 못하니까 이 난이도 문제 풀지 말고 여기만 풀어라. 그러면 걔는 발전이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풀게 해주시면 어차피 당장은 다 못 풉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시험 문제에 나오는구나. 나도 이 문제 풀어야지. 못 풀 수가 없다. 설명을 해주지만 다 알아듣습니다. 다 이해되는데 학생이 직접 못 푸는 것뿐입니다. 왜냐면 개념은 아니까요. 내가 실제로 풀려고 하면은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 시간이 뭐냐? 더 많은 것을 문제를 주고 이해를 시키고 내가 트레이닝하는 그 시간입니다. 중간고사 끝나면 또 6월 말 7월 또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그 텀에 본인 스스로 자극을 스스로 줘가고서 그 문제를 풀도록 도전을 하면 됩니다. 고등학교 수학은 수학 머리가 좋고 나쁘고 약간의 상관은 있지만 절대적인 상관은 아닙니다. 내가 얼만큼 노력을 하느냐. 아무리 수학 머리가 좋은 학생도요. 각각의 바운더리에 있는 문제풀이를 제대로 안 하면 절대 성적이 안 나옵니다. 수학 머리 안 좋은 학생들은 다른 애들만 놀 때 그냥 나는 안 놀고 공부하면 돼요. 시간 투자를 몇 배를 더 이상 하면서 정말 효과적인 수학 공부 방법으로 하면은 등급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고1 과목은 내신 과목입니다. 고1 겨울방학이 되면은 수능 대비를 고1 겨울방학 때부터 해서 고2, 고3, 11월 때까지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수능 대비하면서 우리 학생들 정말 많은 문제를 풉니다. 수능 기출문제요. 그 4점짜리 준킬러 문제 못 풉니다. 그러면 수능 문제에서 나오는 이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중간에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 심화 문제를 풀어야 돼요. 심화 문제라는 거는 우리가 배운 그 개념들을 몇 개를 이제 섞어서 어떻게 분산을 해서 풀어 나가냐는 거예요. 준킬러 문제. 풀이도 굉장히 길고 일일이 다 대입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심화 문제를 풀어야 돼요. 기본 개념 문제, 심화 문제, 기출 문제. 문제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마도 태어나서 고1 때까지 푼 수학 문제보다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에 많이 풀지 않으면 절대로 수능 등급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문제 꼭 많이 풀어야 등급이 잘 나올까요? 네, 맞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중학교 때 나오는 어떤 개념 선행, 학교 시험에 나오는 그 바운더리하고 고등학교 가서 이 지역에 나오는 내신의 바운더리 문제 굉장히 넓습니다. 그 분량 자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초등 어머니부터는 나중에 이 많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학생의 어떤 마음가짐이라든가 태도 그런 것들을 많이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3 때부터는 많은 문제를 접하게 됩니다. 그때는 내신 공부를 하면서 선행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선행의 심화일 때 그냥 무조건 심화하지 마시고요. 고1 과목은 고등학교 가서 내신 시험을 볼 것이고 수능 과목 선행할 땐 심화했을 때 그거는 수능 과목의 문제풀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신 성격에 맞는 문제풀이 시키시고 수능 과목에 맞는 문제풀이를 중3 때 시키시면은 고등학교 가서 더 많은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는 많이 풀면 좋습니다. 많이 풀게 해주십시오. 중학교 때 오답을 성실하게 안 한다 그러면요, 이 틀렸던 문제요, 비슷한 난이도 있는 문제집은요, 이 문제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풀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오답 만약에 소홀했잖아요. 그럼 또 나와요.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언젠가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문제집에서 오답을 철저히 안 했어요. 그러면 다른 문제를 풀다 보면 그 사이에 또 다른 것을 배웠습니다. 배우면서 이 문제에서 틀렸던 것이 이제 이해가 가요.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맞춥니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틀리거나 하는 학생들은 비슷한 난이도의 문제집을 많이 풀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많이 풀게 하는 이 이론은 베이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답은 최소한 2번을 하는 거를 베이스로 한 상황에서 많이 풀게 해주십시오.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오답을 알아서 합니다. 수능 이제 문제풀이 할 때는 그때는 본인들이 알아서 합니다. 간혹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시키면 애들 다 알아듣습니다. 본인이 이제 어떤 계획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
다짐이 많이 돼 있어서 수월합니다. 초등 저학년일 때는 수학에가 어떤 놀이라든가 어떤 흥미를 유발시키는 책도 많이 읽게 해주시고 그런 환경을 많이 만들어 주시면은 수학 성적 좋아집니다. 자, 다음에도 더 도움이 되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치동 수학인 김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